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따끈한 국물 찾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넣으면 좋을 만한 식재료가 있는데요.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애호박입니다. 네, 애호박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환절기 같을 때 드시면 몸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큼직큼직하게 숭숭 떨어서요. 고추장을 이렇게 매콤하게 풀고, 간을 맞추실 땐 새우젓도 조금 넣고 이렇게 네. 얼큰하게 드시면 속이 확 풀린다고 하네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점심이나 저녁 식탁에 애호박찌개 뜨끈하게 끓여서 한번 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충북 오늘은 매주 수요일에는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B 보도국의 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지난주 청주 도심에 멧돼지가 연이어 출몰한 내용인데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북부권의 멧돼지 폐사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벌써 11마리째 확진이 됐는데 청주 도심 내에도 멧돼지들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 출근 시간대 청주 도심에 멧돼지 수여 마리가 나타나서 이제 신고가 잇따른 상황이죠. 네, 지난 17일 오전 7시 21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멧돼지 무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최초 접수됐는데요. 멧돼지 6마리가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멧돼지 이제 한 마리 뛰어 들어가는데 멧돼지 6마리가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단지 내로 뛰어 들어가고 가족처럼 보이죠. 이제 2마리는 큰 몸집을 가졌고 4마리는 아기 멧돼지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예,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길을 가던 행인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기도 합니다. 이후 아파트 단지 내를 한 바퀴 돌더니 탈출구를 찾듯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점프를 뛰어서 차량에도 올라탑니다. 이후엔 아파트 담장까지 파손시키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량 2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멧돼지들 말고 모충동 일대에서도 멧돼지가 출몰했다 이런 신고가 또 접수됐잖아요. 네, 수곡동에 이어 모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네.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아파트로 이제 돌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잠시만요. 예. 갑자기 아파트로 이제 돌진을 하더니 아파트 출입구 현관문을 세게 들이받습니다. 그러다 갈 곳을 찾더니 또다시 아파트 한 바퀴를 배회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요. 몇 분 뒤에는 이 무리 중 한 마리가 200m 떨어진 그 모충 고개 쪽으로 나와서 이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다리를 다친 멧돼지가 절뚝이더니 반대편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 출입문을 파손시켰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 멧돼지는 결국 사살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멧돼지 물리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네요.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제 경찰은 멧돼지와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그 유리문을 깬 멧돼지가 이제 또 도로 옆으로 이제 위치한 한 사찰에 올라가서 또다시 난동을 피웠습니다. 네. 결국 도심 내를 활보하는 멧돼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공포탄 2발과 실탄 9발을 사용해서 네. 경찰이 이 멧돼지를 사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멧돼지가 저항하면서 청주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우측 허벅지를 깨물어서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살이 한 2cm 정도 찢어졌는데 이 경찰관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정말 이제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살된 멧돼지를 청주시가 수거해 갔는데 검사 의뢰를 또 하지 않았다고요. 네, 멧돼지 사체를 이제 수거를 해갔는데 네. 구청 측이 이제 당초에 이제 구청은 사체를 냉동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상급 기관인 청주시가 검사를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침 사항에 따라 의심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심 증상은 코와 입주위 그리고 항문 등에 출혈이 있거나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보통은 뭐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네. 가끔
가끔씩 출몰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마치 가족이 이렇게 같이 출몰을 해서 깜짝 놀랐고요. 도심에서 이렇게 버젓하게 출몰을 한다는 게 왜 자주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네, 앞서 지난 12일에도 청주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가 출몰했고 멧돼지 6마리가 나타난 이후에도 그날 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멧돼지가 이제 한 마리가 네. 화물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숨졌는데요. 네. 최근 이렇게 멧돼지가 계속 도심 속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청주와 인접해 있는 증평과 보은 등지의 산에서 생활하던 멧돼지가 산자락을 타고 청주로 들어온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번식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먹이가 많은 도시를 찾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멧돼지 개체수에 비해 도심이 이제 확장되면서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비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긴 한데, 근데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제 멧돼지가 계속 이제 나타나면서 도심 내 이제 대물 피해도 계속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차주나 이제 건물주가 들어놓은 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 이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주시는 이제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다는 건데 그 네. 이유는 법령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보상은 농작물과 인명 피해로만 국한돼 있어서 다른 피해 사항들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길을 가다가 이렇게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멧돼지를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말고 조용히 숨은 뒤에 경찰이나 소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네, 앞서 그 박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멧돼지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재빠르게 좀 피하신 뒤에요. 신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농구 관련 얘기군요. 네, 지난 20일 일요일이었죠. 이제 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청주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2019-2020 시즌에 돌입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청주 KB스타즈가 우리은행 왕조를 물리치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어떤 시즌은 이번 시즌 전력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시즌 청주 KB스타즈가 정규리그 1위에 오른 데 이어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압하며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올 시즌도 이제 지난해 주축 멤버가 그대로 남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최우수 이제 외국인으로 선수로 이제 선정된 손튼이 재계약했고 MVP 박지수는 비시즌 기간 동안 이제 미국 여자 프로농구에서 활약을 펼치고 돌아오면서 기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민정과 새로 합류한 최희진의 수비력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전력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20일에 시작을 했던 그 청주의 홈 개막전, 네. 신한은행과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챔피언의 면모는 그대로였습니다. 네. 청주 KB스타즈는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이제 인천 신한은행과의 개막전에서 68대 53, 15점 차라는 큰 점수 차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시즌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 모두 건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박지수가 17득점 12리바운드로 첫 경기부터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카일라 손튼도 17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또 KB스타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강하정은 14득점을, 지난 시즌 FA로 영입한 염윤아는 7득점을 기록하며 모든 선수가 골고루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첫 경기부터 승리,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대도 하게 되고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성적이 좋다 보니까 팬들의 성원도 아주 대단합니다. 네. 지난 시즌에 평균 관중수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개막전부터 10,000원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면서요. 네, 청주 KB스타즈는 첫 경기부터 10,000원 관중을 기록했는데 이제 청주 실내체육관의 10,000원 관중 기준이 총 3,270석입니다. 전자석이 매진되면서 흥행을 이어갔죠. 이어갔는데 네. 따라서 입장 시각도 기존보다 30분 앞당겼는데요.
청주의 농구 열기가 예전에 남자농구 청주 SK나이츠가 우승했을 때만큼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그 팬들의 성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각오도 궁금한데 남다르다고요, 각오가요. 네, 선수들도 이번 시즌 이제 통합 2연패를 향한 열정이 가득했는데요. 네. 한번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MVP라는 그런 명예를 가졌으니까 올해는 좀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We had a great fan base last year, so I'm expecting everybody to come out this year and support us on the run that we'll have. We'll need them as our sixth man, so come out and support KB Stars. 네, 청주 KB 스타즈 이번 시즌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잘 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원 기자 세 번째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충북대병원이 의료급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비 선수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할 때 미리 진료비를 받는 게 불법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지난 14일 이제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충북대병원이 이제 선수납 제도를 안일한 행정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네. 먼저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5년 누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이거는 좀 너무 안일하게 지금 행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충북대병원의 미반환 예약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억 7천여만 원에 달했는데요. 네. 이 관련 법에 따르면 이제 의료급여 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던 겁니다. 네. 그 충북대병원이 예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네. 받았다고 하는데 그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군요. 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에도 그 진료비에 대해 이미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따라서 이제 지난 2017년부터 검사비에 대해서도 미리 비용을 받는 선납제도를 폐지했지만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 네. 예약 진료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충북대병원의 그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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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충북대병원의 입장은 이제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충북대병원이 살펴보니까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최근 시민들이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경찰에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이 도로 위 곳곳에 보면요, 이제 단속에 눈이 있다는 네. 건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시민들이 이제 직접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그리고 방향 지시 등 미점 등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인데요.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한 승용차가 1차로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켠 채 이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는데요. 접촉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뒤따르던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지난 4일 이제 좌석 버스 한 대가 이제 다시 네.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 비상등을 켠 상태로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그냥 내달리는데 네. 이때 신호가 그냥 빨간색 신호였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기사에게도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의 이제 공익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이처럼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민들의 공익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본다면 운전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네. 다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첫 번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첫 번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속도를 이렇게 줄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게 되면 사고 날 수 이게 있죠. 뒤에서 네. 오시는 분들께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자, 공익 신고가 많이 늘고 있다. 실제로 충북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익 신고가 늘고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늘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 거를 보면 이제 확연히 증가한 게 보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내용인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지난해 2만 3천여 건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3만 5천여 건으로 한 50%가량 늘었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특별한 보상이 있는 게 아닌데도 이제 자발적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하면서 경찰과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사방에 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시민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교통 환경도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투데이 브리핑 CJB 보도국의 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